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살면서 무심코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엔 우리가 몰랐던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데요. 독특한 이력, 남다른 저력으로 평범한 일상을 상상으로 바꾸는 오늘의 주인공, 누군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혁신을 꿈꾸는 청년 사업가 장진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고 또 미술을 전공을 했고 네, 지금은 발명가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이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네. 예,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전공은 실내 디자인. 네, 뭐 여기까지 평범해요. 네. 예, 전직은 사운드 엔지니어. 네. 예, 게다가 버클리 음대 출신의 뮤지션이세요. 네. 독특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발명가. 네. 어떤 거를 발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알려진 제품이 바로 아이링이라는 제품입니다. 아이링이요. 네.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핸드폰에 부착해 쓰는 건데요. 요거. 이렇게. 예, 저는 알아요. 이거 네. 제 친구가 네. 이걸 쓰고, 저는 쓰고 있지 않은데 동료 몇 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딱 해갖고 딱 놓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꽂아서 네, 안 떨어뜨리게 하는. 안 떨어뜨려, 그렇죠? 네. 액정 깨질 일 없게. 네. 예, 요런 거, 예, 이거를 만드신 분이셨구나.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뮤지션이셨어요. 네. 관련이 없잖아요. 이제 강연 중에 그런 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뭐 그러면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링을 만드는 억스코리아의 장진태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저희 사무실을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희 회사의 살림과 또 해외 수출, 또 뭐 국내 유통 그런 일들을 하는 저희 영업팀과 또 관리팀입니다. 여기는 아이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저희 회사의 핵심이죠. 네, 디자인 팀입니다. 저희의 그 핵심 디자이너 김도영 팀장이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링에 같이 결합돼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링 번들링 제품 진짜 새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저쪽이에요. 저쪽에 구석에서 저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제품 개발도 하고, 뭐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뭐 주로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는요, 저희 아이링이 이제 B2B나 이런 기업에서 그 주문 제작이 들어오면 인쇄하는 저희 인쇄 출력실이에요. 컴퓨터에서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그 레이아웃한 것을 이렇게 UV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표면에 이렇게 딱 아까 저희가 디자인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되죠. 조금 전에 이제 인쇄한 이 플레이트에다가 링을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딱 부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억스의 소개를 마치겠고요. 저희는 아이링을 만드는 회사지만 아이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링 이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네. 와, 저는 사실 이렇게 발명가라고 하면 네. 예, 뭐 백투더퓨처, 네네. 백투더퓨처의 좀 엉뚱한 상상. 예, 그 약간 번개 맞은 폭탄범, 네네. 약간 그런 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약간 걷어올린 소매의 털이 정말 어떤 그 내공이 확 느껴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 31개국 정도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오, 예. 네, 그래서 매출은 뭐 올해 상반기 한 30억 좀 넘었습니다. 예. 아니 많이 봤어요. 저거 네, 저도 그래서- 많이 봤고 주위에서도 쓰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네네. 예, 뭐 오늘부로 저도 좀 쓰려고요. 네, 오늘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하나 주실라고요? 여기 방청객분들 다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선물로. 네. 네, 버클리 뮤지션 네. 발명가의 흥미진진한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가로서 제품을 계속 개발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제품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유통할 것이며 이 제품을 어떻게 고객의 손에 쥐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뒷부분을 고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 거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업하시는 분들은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억스코리아의 장진태라고 합니다. 발명가로 소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발명가라는 단어가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 뭔가 열심히 만들지만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발명가라는 단어의 어떤 상상일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발명가는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존경받고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굉장히 좋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저 자신을 설명할 때 발명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스스로 디노베이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디노베이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 디노베이터라는 단어는 디자인하고 이노베이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디노베이터라는 말이 디자인적인 사고를 하는 혁신가라는 뜻입니다. 뭐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한 그 디자인 컨설팅 펌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제 백그라운드 잠깐 소개를 하면은 물론 이제 소개를 받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과학이나 기술이나 어떤 공업이나 미술 좀 이렇게 예능과 재능 그리고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것들 되게 좋아했던 그런 성향이었어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때 실내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미술인데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하다가 또 갑자기 미국 버클리 음대에 음악을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발명가하고 디노베이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버클리를 다니다가 왜 이런 창업 굉장히 어려워요.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왜 여기 뛰어들었을까 이런 좀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국에는 발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발명가로서 성공하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발명가로 돈을 많이 벌었다.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서 발명가는 제 직업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은 미국은 이제 바베큐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생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이 있는데 이 그릴을 굽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숯불 때문에 고기가 다 타거나 거기에 막 먼지가 묻거나. 근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 하나를 내 가지고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그 그릴 위에다가 은박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우리나라는 너무 흔하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다 그렇게 구워 먹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고 이 제품을 상용화를 해요. 이분이 바로 그 한국 분이에요. 그때부터 내 아이디어 돈을 벌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뭘 만들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제로 뭘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자. 이거는 누구보다 시장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대박이 날 거야. 그렇게 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이제 뛰어듭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제조업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그 당시가 2007년인데 많은 제조업들이 다 중국이나 아시아로 넘어가 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제품을 아무도 안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학 생활 중에 이거는 한국에 가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2007년에 무작정 제가 그린 아이디어 스케치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작정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 창업 이런 환경이 전혀 모르고요. 저는 미국 스타일대로 차고를 얻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은 차고가 없어서 저희 앞집에 이렇게 조그만 차고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눌러가지고 이 차고를 내가 빌릴 수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짜리. 지금도 원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초라해요.
근데 그 당시엔 너무 창피해서 누구 보여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착오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랑이죠. 그렇게 창업을 했다는. 그렇게 창업을 해서 2년 만에 이제 제품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발명가로서 제품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의 제품을 실제로 개발까지 다 마쳐요. 근데 실패했어요. 저는 스스로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세상에 일단 분명히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했는데 왜 내 제품을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발명가와 사업가는 다르다. 발명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하지만 그 뒤에 사업이라는 거는 제품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팔 것이며 어떻게 유통할 것이며 이 제품을 어떻게 고객의 손에 쥐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뒷부분을 고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제품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제 제품을. 그래서 실패 거듭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한 3억 정도의 빚을 져요. 그 빚을 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합니다. 내 제품에 내 비즈니스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아니야. 작게 시작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작은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도 적게 들고 내가 빨리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온 제품이 바로 아이링이라는 제품이에요. 저희 아이링이라는 제품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는 장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해요.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전시회 나가서 막 물건을 파는데 이걸 끼면요 스마트폰을 안 떨어뜨려요. 막 설명을 하는데 안 팔려요. 10명을 만나면 한두 명 사요. 왜 안 팔릴까 고민을 막 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자동차에다 딱 걸치할 수 있게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걸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부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 부품을 만들어서 차에다 부착한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딱 거는 걸 했더니 아이링을 떨어뜨리지 않는 걸로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안 사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설명한 다음에 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자동차에 딱 거는 기능을 딱 보여주니까 와, 이거 괜찮네. 이러면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핸드폰 손에 끼는 액세서리에서 자동차 거치대로 키워드를 바꿔요. 그러니까 판매가 확 늘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였어요. 이 제품을 이거 좋은데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보시면 굉장히 뒤에다 뭘 붙인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인식을 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업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야 됐어요. 이 물건을 가지고 국내 전시회, 해외 전시회 모든 전시회를 다 다닙니다. 진짜 저 혼자 하루에 6시간, 9시간 정도 9시부터 6시에 전시회가 끝나는데 혼자 서서 열심히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물건을 파는 게 답이 아니에요.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떻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트에 가시면 세제 파는 코너에 가잖아요. 세제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뭐 어떤 걸 사시겠어요? 가격이 15% 할인된 거? 물론 그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15% 더 많이 들어있는 거. 이거는 대기업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희들은요 자본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려면 튀어야 되고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감동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딱 잡아가지고 손에 끼워드려요. 끼워드리고 이게 왜 편한지를 일일이 설명을 다 해드리고요.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이 사간 그 제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제품 하나 팔지만 끝까지 그분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100% 교체해드렸어요. 전화가 오면 언제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그러면 새 걸로 교체해드려요. 놀래요 그분들이.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서 이게 남냐 이거죠. 근데 저희는 고객한테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판 거예요. 예. 지금도 그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본의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로 30세 팔레트가 일본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한테. 큰일 났다. 큰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이 제품을 일본의 큰 유통업체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포장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품이 다 떨어진다. 저희가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금요일 밤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날아갑니다. 이틀 동안 땡볕에서 그 30세 팔레트를 다 까가지고요. 포장을 다 새로 해줬어요. 저희가 자재 다 가져가가지고. 그랬더니 딱 돌아오는데 그 일본 바이어가 하는 말이 너의 그런 행동,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에 자기가 감동을 했고 앞으로 너와 오래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잘났다라기보다는 스타트업들이 차별할 수 있는 건요. 내가 나의 고객, 나의 바이어를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제품 여러분 이제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요. 저의 고객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족하셔서 저희 제품 아마 광고하게 되실 거예요. 옆에 분한테 야 너도 이거 써봐. 예, 그게 저희 제품의 차별화 요소고 마케팅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제가 썼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들의 시장이 어디냐. 보통 사업을 이렇게 남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야 우리 시장은 100조 시장이야. 여기서 뭐 이만큼 먹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조 시장의 0.1%와 1조 시장의 10% 똑같은 볼륨이에요. 그럼 스타트업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조 시장의 10%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경쟁자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야 그 먹이사슬 안에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뭣도 모르고 바다에 달려가면요. 저는 플랑크톤이에요. 그냥 고래한테 한 방에 먹혀요. 그래서 저는 바다로 가지 않고 우리 동네 연못으로 갔어요. 이 동네 가서 여기서는 내가 짱 먹을 수 있겠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작은 그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장을 가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국내 시장에서의 이 작은 마켓은요 너무 작아요. 우리가 니치 마켓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 시장의 니치 마켓은요 너무 작아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만큼의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니치 마켓으로 가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처음 꿈꾸실 때부터 글로벌을 상상하시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창업을 해서 정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여러분들 스노우보드 좋아하시죠? 스노우보드 잘 타시죠? 처음부터 잘 타나요? 아무도 처음부터 잘 탈 수 없습니다. 저는 겁이 없나 봐요. 그냥 스노우보드를 배울 때 동영상을 보고 배운 다음에 스노우보드를 어깨에 메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한 2번까지는 잘 나왔어요. 나 잘 타나 보네. 자만이 빠진 거죠. 3번째 내려올 때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창업을 할 때 너무 경험 없이 내가 모르는 분야에 그냥 뛰어들지 마세요. 최소한 내가 어떤 분야에 뛰어들려고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수록 좋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뛰어들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서 그 이후에 창업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그런 어떤 내공을 쌓으셔가지고 창업하셔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심히 도전하시고요.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연을 들으면서 사실 그
뭐 빚더미에 앉고 차고에서 시작해서 정말 다행히 또 올해 빚을 다 갚긴 네. 했지만 그때 이렇게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셨는지. 일단은 가족이 생각이 났고요. 네. 네, 제가 결혼 안 했지만 저희 네. 가족, 부모님, 저를 믿고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링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제 손에 쥐어진 거죠. 예. 사실 이런 발명이라는 자체가 네. 굉장히 그 고충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어떤 창작의 고충. 맞습니다. 그거는 그 고통은 느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겨내셨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셨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좋은 제품 뒤에는 네. 그 후발적인 어떤 경쟁 주자가 나서게 네, 돼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구상했을 때는 아무도 카피하지 않아요. 음.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아무도 카피하지 않습니다. 언제 카피하냐면 잘 팔리고 유명해지면 카피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카피한다는 건 저희 제품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걸 대비하는 방법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적재산권이에요. 상표, 그리고 특허, 디자인.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 세계의 특허를 거의 다 내요. 미국 같은 경우 뭐 미국, 네. 캐나다, 네. 일본, 유럽 뭐 저희가 메인 시장은 웬만한 특허와 상표를 다 냅니다. 예, 예.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요. 네. 그거로 부족해요.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차별화예요. 어. 저희 제품의 브랜드의 차별화와 고객 만족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대기업이 어떤 인정을 하고 그렇죠.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다른 네. 데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처음에는 경쟁사들은 가격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네. 가격을 더 싸게 저희는 오히려 더 제품을 더 좋게 만들고 네. 더 비싼 부품을 쓰고 해서 위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저희도 이게 모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화 브랜드하고 이렇게 네. 가격을 높이는 게 모험이었는데 예. 결국엔 그게 먹혔어요. 아유, 예. 근데 가장 힘든 건 무엇보다 돈이거든요. 그 자금이 네. 아무래도 이게 많은 것을 개발을 했는데 유통은 안 됐고 네. 그랬을 때 그 자금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 해결 못했어요. 그게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빚이죠. 다. 예, 예, 예. 그 완전 그 빚으로 해결을 했는데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절대 빚으로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아이템이 좋다면 분명히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고요. 네, 네, 네. 그 돈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상품성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안 되는 제 아이디어를 고집대로 막 제 돈을 막 넣은 거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투자자는 안 나타나신 거예요? 투자자가 나타났었지만 예. 사실 올바른 투자자를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올바른 투자자를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좀 네. 압축돼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그 공인된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냥 네. 개인 투자자들 말고요. 예. 그 내가 투자를 받고자 하면은 그런 벤처 포럼이나 이런 데 가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 물건을 누군가가 팔아줄 수 있는 아니면 네네네.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 내 인맥의 투자자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을 만나면 비즈니스가 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돈을 받으러 다니니까 예. 돈을 넣는 사람의 그 욕심은 예. 하늘 찔러요. 아, 예. 절대 그렇게 돈 빌리지 마시고 네.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네. 돈뿐만 아니라 그분이 같이 비즈니스를 일으켜 주실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 예. 결국에는 또 사람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투자죠. 예, 예, 맞아요. 예, 네. 그렇게 관리를 또 잘 네. 하셨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또 나오시게 된 거고요. 네. 예, 그러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발명이란 무엇입니까? 효자손이요. 아, 예. 네. 이건 촌스럽지 않은데 어떤 네. 의미에서인가요? 사실 여러분 등이 간지러울 때 손이 안 닿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 예. 그 효자손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려움을 긁어주거든요. 발명은 그런 거 아닐까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가려운 곳을 네. 정말 잘 긁어주셔서 네. 앞으로도 더욱더 어떤 사업계에 네. 번창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런웨이 한 번만 여쭤보게요. 꿈꾸는 런웨이는 어떤 모습인지. 제가 이런 제조업 창업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예. 특히 해외에 어떤 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네, 너무 가시밭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이 비즈니스를 잘 키워서 저 같은 제조업 창업이나 이런 네. 프로덕트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발판이 되는 게
저의 이제 작은 비전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어떤 세상에 없는 서비스 네. 정말 멀리 세계에 뻗쳐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면요 적어도 3,000번을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여러분의 서툰 첫걸음을 청년창업 런에 이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떨렸고요. 네, 그래도 제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네요. 생각보다.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좀 더 그 저같이 그 실패를 딛고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용기를 얻고 좀 인커리지되는 그런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고 꼭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나가고 해외로도 이렇게 수출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